안녕하세요. 노후 지혜길입니다. 오늘은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을 증명하면서도 많은 교훈을 남긴 한 68세 할머니의 재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노년의 재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로운 시작이자 기대감으로 가득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믿음, 그리고 신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그분을 만난 곳은 노인회관의 노래교실이었습니다. 집에서는 텅 빈 시간이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TV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던 할머니에게 노래교실은 작은 활력소였습니다. 어느 날 회원들 사이에서 목소리 좋기로 유명했던 한 분이 신청곡을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난히 사람 좋은 웃음을 가지고 있었고 할머니에게도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치는 인사였지만 어느 날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되며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에 대해 조심스레 이야기하며 공감하던 시간은 두 사람 사이를 빠르게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분도 배우자를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중이었고 같은 상실감을 공유하며 작은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할머니는 아침마다 노인회관에 가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차림을 신경 쓰게 되고 이전에는 귀찮기만 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즐거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혼자만의 외로운 노래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부르는 노래가 생긴 것 같았다고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노래교실에서의 인연은 점차 깊어졌습니다. 매주 금요일 수업이 끝난 뒤 자연스럽게 함께 점심을 먹고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의 이야기, 도시로 올라와 고생했던 시절, 장사를 하며 겪었던 고단한 일상까지 모든 이야기가 자신과 다르지 않아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작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분은 듣는 내내 진심으로 공감하며 따뜻한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과거의 아픔과 고단했던 시절을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존재가 점점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새 할머니는 아침마다 그분과의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매주 노래교실에서 함께 부르던 노래는 둘 사이의 추억으로 쌓여갔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함께라는 사실이 커다란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분 또한 할머니가 직접 손수 짠 목도리를 두르며 감사를 표현했고 이를 계기로 서로가 좋아하는 취미를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혼자였던 시간에는 길게만 느껴졌던 하루가 이제는 금세 지나갔습니다.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로 자리 잡아가던 두 사람은 그렇게 각자의 외로움을 함께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간은 어느덧 사계절을 함께 보낼 만큼 쌓여갔습니다. 봄이 오자 노인회관 근처 벚꽃 나무 아래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함께 웃음을 나눴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을 바라보며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햇살을 피해 작은 평상 위에서 시원한 수박을 나누어 먹곤 했습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여름밤 단가에서 친구들과 수박을 쪼개 먹던 이야기를 들려줬고 할머니는 그 모습에 함께 웃으며 공감했습니다. 둘의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함께 있는 시간은 덥고 습한 날씨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가을이 오자 두 사람은 단풍 구경을 떠났습니다. 노란 은행잎과 붉은 단풍 사이를 걸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오랜 외로움을 씻어주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도 밝게 웃으며 다음엔 더 멀리 가볼까요? 라고 말하며 두 사람의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을 때 두 사람은 노인회관 앞에 작은 길을 걸으며 따뜻한 어묵 국물을 나눴습니다. 이 국물 맛 참 좋네요. 그분의 한마디에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추운 날씨에도 서로의 온기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계절을 함께 보낸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웃고 추억을 쌓고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가며 마음 깊은 곳에서 관계를 더욱 단단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함께하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놀랐지만 사실 그녀도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나머지 삶을 서로 의지하며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은 매우 소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미리 결혼 소식을 전했고 다행히 모두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엄마, 새로운 출발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행복하세요라는 딸의 말에 할머니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만 하고 가까운 작은 식당에서 가족들과 함께 간단한 식사를 나누며 결혼식을 대신했습니다. 화려한 장식이나 특별한 드레스는 없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라는 다짐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자녀들도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과 용돈을 건넸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은 소박하지만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두 사람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할머니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집이지만 두 사람이 새롭게 꾸미고 함께 살아가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서로의 일상이 하나가 되었고 작은 시작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행복을 약속해 주는 듯 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의 일상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두 집안의 자녀들이 우연히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작은 오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딸과 그분의 아들이 집에서 마주치게 된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부모님께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어보는 평범한 대화로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딸은 엄마가 요즘 부쩍 활기가 생긴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하며 최근 생활 변화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부모님께서 무리해서 뭔가를 사거나 지출을 하셨을까 걱정되네요라고 답했습니다. 서로의 말은 선의로 시작되었지만 대화는 점점 미묘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딸은 어쩐지 그의 말투에서 경제적 문제를 걱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아저씨 쪽에서 뭔가를 요구한 건 아니겠죠. 라는 할머니 딸의 말에 그분의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부탁을 하실 분은 아니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라며 약간 날선 답변을 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태도를 예민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 간의 대화가 어긋나며 작은 긴장감이 커졌고 이는 두 집안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그분은 자녀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미묘하게 변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서로의 자녀들이 보이는 경계와 조심스러운 태도에 두 사람은 어쩐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녀들 간의 작은 오해는 두 사람에게도 예상치 못한 고민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한 일상을 이어가던 중 문득 그분의 몇 가지 행동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하게 지나쳤던 일들이 머릿속에 점점 큰 물음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마다 그분은 우편함을 먼저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히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분인가 보다 생각했지만 확인이 끝나면 봉투를 꼼꼼히 챙겨 감추듯 방에 가져가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언젠가 우편물 중 하나를 잘못 열게 된 날, 낯선 내용의 문서를 보고 할머니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저 무심코 넘겼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그분은 통장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를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요즘 이율이 좋은 통장이 있다며 이야기를 했지만 할머니는 그 말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본인의 통장을 보여달라는 이야기를 농담처럼 꺼냈을 때 그저 웃으며 넘어갔지만 찝찝함이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우연히 책상 위에 놓인 영수증 뭉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모르는 이름으로 발송된 지출 목록이었고 작은 의문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따뜻하고 배려 깊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할머니의 마음 한편에는 설명되지 않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스며든 작은 이상함이 조금씩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느껴왔던 불안감이 더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커져갔습니다.
우편함을 먼저 확인하고 자주 통장 이야기를 꺼내던 그분의 행동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쳤던 행동들이 하나둘 의문으로 바뀌면서 할머니는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우연히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이 고민하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돈 문제는 아닌지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 말에 할머니는 큰 용기를 얻어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그분이 평소 자주 가는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마침 그날 은행에서 우연히 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그분을 멀리서 보게 되었습니다.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던 그의 태도는 진지했지만 표정에는 어딘가 초조함이 엿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그분에게 요즘 돈 문제는 괜찮으신 거죠?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상담 좀 받은 것뿐이에요라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대화 도중 무심코 흘린 몇 마디가 할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참 동안 자리를 비운 날 할머니는 우편함에서 할머니 앞으로 온 등기 우편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할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사용한 카드 결제 연체 통보장이었습니다. 이때 할머니는 모든 게 이상하게 엮여 있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한 할머니는 복지관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를 통해 여러 사례를 듣는 동안 할머니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놓쳤던 작은 신호들, 설명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결국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할머니는 등기 우편 속 연체 통보장을 확인한 뒤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던 그분의 행동들이 다시금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왜 우편함을 그렇게 집요하게 확인했는지, 통장 이야기를 농담처럼 꺼냈던 이유가 이제는 너무도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다정했던 그분이 왜 이런 사실을 숨겼을까? 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했던 말은 모두 거짓이었을까? 믿고 의지했던 상대가 자신의 진심을 숨겼다는 사실이 할머니를 가장 괴롭게 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 앉아 지난 1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의 설렘, 함께 웃고 울며 쌓아온 추억들, 그 모든 순간이 갑자기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 나이가 들어도 사랑을 믿고 싶었던 마음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분의 말과 행동에 진짜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던 자녀의 어려움이나 본인이 겪었던 힘든 시간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도 분명 아픔 속에서 나를 만나 의지하려 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 사이에서 할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새벽 창문 밖을 바라보며 이런 혼란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말할까? 아니면 혼자 해결할까? 어느 쪽도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큰 한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는 내 감정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혼란 속에 멈춰 서 있기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복지관 상담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처음 상담을 받았을 때는 단순히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는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실질적인 조언과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상담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한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에요. 노년 재혼을 노린 사기나 재정적인 문제가 얽힌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상담사의 말은 할머니를 더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나만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니었구나. 하지만 왜 나는 이런 조짐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을까? 상담사의 도움으로 할머니는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고 카드와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
더 많은 진실을 알아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그분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를 믿으려면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해요. 할머니의 진지한 물음에 그분은 한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뒤 그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녀의 사업 실패로 인해 빚을 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도박을 끊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는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고백이 오히려 할머니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진심으로 들리긴 했지만 다시 믿어도 될지에 대한 확신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할머니는 그 다음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분과의 대화를 마친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집으로 도착한 등기 우편을 열어보고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이름으로 작성된 대출 신청서였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할머니는 신청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서류에 적힌 할머니의 서명은 명백히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 최근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직원의 질문에 할머니는 당황하며 단호히 답했습니다. 제가 그런 신청서를 쓴 적 없습니다. 누가 제 이름을 도용한 건지 확인해 주세요. 전화를 끊은 뒤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분이 전날 보였던 태도와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할머니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이던 상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즉시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집으로 찾아갔지만 그 역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평소라면 노인회관이나 복지관에서 시간을 보내던 그였지만 주변 어디에서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는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믿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하려 했는데 그가 보였던 모든 다정함과 배려는 결국 나를 속이기 위한 가면이었구나. 분노와 우라 속에서 할머니는 복지관 상담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자 상담사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잠적했지만 법적으로 할머니의 재산과 명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담사의 조언을 들은 할머니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한편 그의 대출 시도와 명예 도용 문제에 대한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우편함에서 발견한 대출 신청서와 은행 직원과의 통화 내용을 증거로 추가하며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할머니의 마음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속아 넘어갔을까? 왜 처음부터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스스로를 탓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딸에게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저랑 같이 해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확실히 끝내고 더는 그 사람이 엄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야 해요. 딸의 말에 할머니는 비로소 안도하며 이번엔 혼자 감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든 법적 절차를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그를 용서하거나 미뤄두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지키고 그의 행각을 명확히 밝혀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이 할머니의 마음을 지탱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분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점점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나를 이렇게 속이고도 도망가서 잘 살고 있을까 생각할수록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조언 속에서 할머니는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얘기가 돌더라고요. 조심해야 한다더군요. 이 말은 할머니를 더 깊은 배신감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다정했던 말과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보여준 따뜻한 미소, 나누던 이야기, 그리고 함께했던 순간들까지. 모든 것이 그저 속이기 위한 가면이었다는 사실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나를 이렇게 우습게 봤단 말인가. 며칠 뒤 우연히 복지관 근처에서 그의 이름을 들은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다른 지역에서 봤다는 소문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가 또다시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에 할머니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가 내 인생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야 해. 할머니는 상담사와 딸의 지지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차분히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지난 일을 생각하며 후회의 마음도 컸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어땠을까? 재혼은 단순히 사랑으로만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할머니는 재혼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를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상대의 재정 상태, 신용 기록, 그리고 평판까지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배워야 할 게 많구나. 그래도 이걸로 끝은 아니야. 앞으로는 나를 더 지키며 살아가야지. 그렇게 할머니는 마음속에서 지난 기억을 정리하고 새로운 결심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지만 그만큼 신중함이 더 필요한 시기도 있다는 사실을 몸소 배우며 앞으로의 삶을 더 단단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아픔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노년 재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의 일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첫 번째 교훈은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대방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야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너무 빨리 결정을 내리면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서로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충분히 이해한 뒤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녀들과의 상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재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이번에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그들의 걱정을 경청하는 게 필요해요. 가족 간의 신뢰와 소통이 재혼 후의 갈등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재정적인 부분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민망하다고 숨기거나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재정 상태와 생활 방식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고 필요하면 함께 은행에 가서 직접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 관계는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입니다. 재혼 전 서로의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문서로 남겨두면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랑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할머니는 노년 재혼이 단순히 사랑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복잡한 과정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 감정이지만 그만큼 신중함도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할머니는 자신처럼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이 줄어들기를 바라며 조용히 앞으로의 삶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노년 재혼이 단순히 사랑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신중한 과정이라는 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고 의지할 누군가를 찾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경험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공감되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